틸론 이종수 TX 본부장님께서 하이퍼워크를 구현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마이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TX 본부 이종수 연구소장입니다. 먼저 하이퍼워크를 구현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 틸론이 여태까지 개발을 했고 개발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스테이션 9.0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스마트 워크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망 분리 사업, 그래서 인터넷망, 업무망, 그리고 재택근무로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보안이라는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1년이 넘도록 보안 시험을 치렀었고요. 그게 상당히 난이도가 예전에 CC 인증보다는 상당히 높아서 저희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보안 인증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이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티-AD, 암호화, 무결성, 감사 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안티-AD 같은 경우에는 MS사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에서 권고를 하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가상화 솔루션 회사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용자 관리를 DB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원격으로 붙어서 가상화 시스템에 인증을 자동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액티브 디렉토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게 되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관련돼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TLS 1.2와 RSA, AES 그리고 이 키 보호에 대한 각종 알고리즘들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무결성 검증은 각 서버뿐만 아니고 서버 에이전트, 거기에 해당되는 DLL 라이브러리까지 그리고 특정 컨피그 파일까지 모두 무결성 검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로그가 있는데 감사 로그는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한 많은 양의 감사 로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틸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안 취약점 12개를 지적을 받았고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아까 안티-AD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쪽 안티-AD 같은 경우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인증을 하면서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념을 확장을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도 우리가 한 시스템에 통합을 하고 그걸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 보시면은 통합 인증이 있고 밑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액티브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게 다른 특정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전 1, 2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부에 있는 회사가 지부가 있고 부산 지부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통합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저기 보면은 사용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가 있는데요. 이쪽 사용자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는 기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용자는 여기서 삭제가 되고 그쪽에서 새로 사용자를 생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쪽 통합 인증 시스템에서는 이 사용자를 저쪽 부산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연속성 정보들을 그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초록색을 보시면은 센터페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께서 시연하셨던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이 화상회의 솔루션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D스테이션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D스테이션과 통합적으로 통합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기 때문에 따로 사용자를 관리하지 않고 어디든지 붙일 수가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메커니즘은 지금 우리가 보안 인증 시험에서 이렇게 좀 복잡한 그 경로를 거쳐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구현했던 거의 일부분이고요. 이거를 간략하게 추려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가 있고 이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기 위에 주황색 보시면은 어디에도 대칭 암호화 키가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아시다시피 AES 알고리즘은 대칭 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쪽과 복호하는 쪽이 키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하거나 할 때 키를 프로그램 내에 고정을 하는 게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하는 쪽에서 암호화 키를 123 QW라고 소스 코드에 박아 놓으면은 저쪽 복호하는 쪽에서 123 QW라고 박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유출이 되게 되면은 그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보안 인증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게 원본 데이터와 엔트로피 요소를 요구를 합니다. 이 엔트로피 요소는 어디에도 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자 머릿속에 있던지 아니면 시스템 내부에 어떤 데이터, 정형적인 데이터여야만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요소들이 한 3가지로 축약이 돼서 이 키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 키를 생성을 하고 암호화 키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에이전트나 DLL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버 쪽도 마찬가지고 VD 에이전트. 근데 에이전트 쪽에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사용자가 DLL을 변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서버 쪽에서 그거를 즉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줄에 의해서 또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 위변조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저 노란색에 있는 이 VD는 셧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관제 시스템에 관리 서버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관제 시스템은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SMS를 보내서 관리자에게 노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틸론에는 드라이버 보안 기술이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기술 축적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TUP, TPP, TFP, TMP라는 보안 드라이버들입니다. TUP는 USB 관련된 프로텍터 드라이버입니다. 커널 레벨의 드라이버 기술로 이 드라이버 USB를 컨트롤하고 액세스하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레벨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매체 제어에 가깝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매체 제어 솔루션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세서 프로텍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VD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 쪽 틸론 에이전트들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는 어떤 고객님께서는 뭐 장난으로 우리 에이전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파일을 지우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프로세스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리모트 디버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살아 있으면은 그거를 원격으로 들어가서 메모리에 뭐가 돌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암호라든가 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뭐 한데 이러한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우리 프로세스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매니저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객이 알 수 없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세서뿐만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고객이 요청하는 특정 프로세스나 뭐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TF 파일 프로텍터입니다. 이거는 파일 보호를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컨피그 파일이나 그러니까 틸론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객 사이트에서 VD 안에 반드시 정보가 위변조가 되지 말아야 될 때 이거를 그 파일에 걸면은 그 파일에 액세스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특히 파일 폴더에다가 권한을 막아버리면은 어떤 누구든지 그 파일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파일 삭제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텍터입니다.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VD나 아니면 PC에서 발생되는 모든 네트워크를 우리가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특정 URL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포트나 특정 IP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URL 리다이렉션도 가능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 망은 업무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근을 못 하는데 특정 URL은 인터넷으로 가야 된다고 등록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 URL을 로컬 PC로 인터넷이 되는 쪽으로 전달을 해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접속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VD 안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많이 하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드라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랜섬웨어 보호 메커니즘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드라이버 레이어에서 이쪽 특정 프로세스만이 이 드라이버에 우리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랜섬웨어가 설치되는 거는 어떤 시스템도 이렇게 쉽게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이 이메일을 받거나 아니면은 특정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시켜 버리면은 그냥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는 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쪽 게스트 OS 안에서 특정 사용자가 랜섬웨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됐는데 우리 정책에는 특정 프로세스만 우리 스토리지에 접근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줘놨습니다. 그리고 특정 세션만 접근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틸론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쪽에서 우리 쪽 프로세스들은 이쪽 스토리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쪽 랜섬웨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프로세스가 우리 쪽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의 랜섬웨어가 이쪽 VD 안에서 그러니까 감염되는 거는 뭐 막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VM웨어는 백업 시스템에 의해서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로 원복을 하고 이거는 삭제시켜서 플러그인식으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서 프로텍터 그 드라이버로 만약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등록된 프로세스만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이 아무 프로그램이나 실행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좀 이거는 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틸론 트레이서입니다. 아까 화면 레코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쪽 VD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들을 녹화를 하고 화면을 녹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OS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녹화된 데이터 영상들이 스토리지에 저장이 쌓일 수 있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데모는 밖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활용 범위는 업무 환경의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이나 교육 그리고 국방, 미션 크리티컬한 사이트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융 같은 데서는 돈이나 아니면은 국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어느 이메일로 발송이 됐는데 이 특정 IP에서 발송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쪽에서 녹화되어 있는 화면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벤트들이 다 화면에 같이 녹화가 됩니다. 파일이 열리고 어떤 파일이 실행되고 어떤 것들이 삭제되고 뭐 이런 히스토리가 같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되는 만약에 그 PC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서 그 날짜에 있는 영상들을 그러니까 동영상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패스트 포워드로 빨리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 시 원인 분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나 뭐 이런 쪽에 이게 저기 유베이스 쪽에 적용된 솔루션인데요. 그쪽에서는 콜센터에서 뭐 보안 사고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VD에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걸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모니터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니저가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VD에 화면을 전송받아서 만약에 고객 지원 업무가 있는데 이제 신규 입사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인 경우에 같이 매니저가 같이 봐주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버 투 고라는 저희 틸론의 디바이스 리다이렉션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PPS, 프린터 리다이렉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린터 리다이렉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스플러를 주로 사용을 하는 기술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플러는 보안 취약성 때문에 관공서나 이쪽에서 사용 금지를 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TPPS를 통해서 이쪽 PC나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맥 같이 이쪽에서 프린터를 리다이렉션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바일이나 iOS,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쪽 프린터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 프린터의 IP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 TPPS 서버 쪽으로 올려줘가지고 이쪽의 프린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PCL 랭귀지로 확인을 해서 바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디바이스 리다이렉션입니다.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디바이스 리다이렉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로컬 PC와 버추얼 PC 간의 드라이버 간의 1:1 매핑으로 주로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웹캠이 그러니까 화면이 내부 PC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1로 매핑을 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1:1로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많게는 70Mbps에서 140Mbps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틸론이 해결한 방식은 이쪽 웹캠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우리가 핸들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축소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이쪽 버추얼 PC 쪽으로 올려서 이쪽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지 드라이버에 그냥 바로 밀어버리자.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그 전에 70에서 140Mbps 발생하던 게 4Mbps로 줄었습니다. 뭐 많이 나오면은 14Mbps 정도도 나오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해결을 해서 문제 없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이스는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화상회의 솔루션은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쓰신 분도 알겠지만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업무망에서 혹시 써보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넷망이나? VD 안에서 화상회의 솔루션을 하면은 상당히 레이턴시가 있고 좀 끊김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USB 리다이렉션과 합쳐져서 이게 상당히 아까 저기 데모에서 화상회의 보고 했는데 그게 보여진 게 가상화 위에서 보여진 겁니다. 굉장히 스무스했죠. 이쪽 인터넷망이나 업무망이나 아니면 5G 외부망에서 VPN이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도 이게 통합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센터페이스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를 통한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성이 좋습니다.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이게 저희 이식성을 고려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쪽만 떼어주고 우리는 화상 쪽만 어디다 붙이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그렇게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디스테이션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아까 데모 시연했던 메타버스 안에서 또 이게 이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디스테이션 9과 센터페이스 2.0의 콜라보입니다. 이쪽 센터페이스는 별도 인증을 그러니까 사용자 가입이나 이런 게 따로 필요 없고요. 디스테이션을 사용한다면은 그 사용자의 통합 인증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실 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가입을 하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디스테이션에서 아까 액트앤고라는 조그만 화면에서 회의실을 만들고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회의실 예약을 했다는 노티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그 노티를 받고 확인을 누르면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콜라보입니다. 그리고 메타앵고는 아까 얘기했던 링커비라는 브라우저로 업무망이나 인터넷망을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VD 클라이언트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제 보통은 직장이나 집에서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돼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어디 딴 사이트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 급히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PC에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이동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된 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앵고 우리가 만든 거는 아까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도 저희 데스크탑을 붙였듯이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가상화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디스테이션이 있고 브라우저가 있고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로그인만 하면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봤듯이 그냥 단지 화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가능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되면서 장점이 뭐냐?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어디서나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응용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브라우저만 있으니까 메타버스에 붙일 수도 있고 아까 뭐 화상 회의에도 붙일 수가 있고 여러 군데 응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브라우저로 타사에서 브라우저로 업무망에 붙거나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안에서 동영상 틀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화면도 굉장히 많이 끊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네트워크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센터버스입니다. 센터버스는 틸론의 메타버스 제품의 프로젝트 코드명입니다. 저희 기술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센터버스를 처음 얘기할 때 2년 전쯤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개발자들도 그렇고 틸론이 무슨 센터버스야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화상회의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테이션이라는 가상화도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우리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센터버스 안에서 이쪽 링커비를 통해서 링커비가 완성이 되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명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센터페이스 그리고 디스테이션 접속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문서 증명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NFT 스토어 같이 이러한 상점들도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기초 체력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통합 인증까지. 그러면은 각각 시스템에 대한 별도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통합 시스템으로 이러한 생태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센터버스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D 월드 세계관이나 아바타, XR 환경, 아까 했던 그냥 기본적인 이런 3D 디자인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 자체만 가지고는 메타버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상화를 연결을 하는 솔루션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디스테이션 9, 센터페이스 2
그리고 링크업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커넥트되게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콘텐츠나 생태계를 활발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미지도 거래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문서도 인증받을 수 있고, 뭐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센터버스가 지금 뭐 거품이다 뭐 이렇다 뭐 말들도 많지만은, 우리는 이 흐름을 타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였지만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는 구현을 해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